절단선과 계구부 위치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모르타르 선이 빠졌네요. 여기도 모르타르 선까지 그려주시고, 모르타르 선까지 연장해서 그려주시고, 현관 쪽도 모르타르 선까지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나시면 먼저 해주시는 부분은 모르타르 선을 가는 선으로 한번 그려주시는데, 이때는 계구부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지나가시면 됩니다. 네, 가는 선으로 아까 보조선을 남겨두시면 안되고요. 다시 한번 덧 그려서 가는 선이 되도록 다시 한번 그려주시면 됩니다. 벽체는 굴곡서로 좋아요.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미리 모르타르 선을 먼저 해주셔도 되고, 벽선을 그려두고 나중에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모르타르 선은 계구부가 있든 없든 내부 한 바퀴 주방 여기 욕실이나 거실 쪽을 한번 둘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모르타르 선은 다 전체적으로 둘렀고요. 그 다음에 벽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선들은 다 굵은 선이에요. 그래서 모서리가 정확하게 잘 떨어지도록 굵은 선으로 작도합니다. 가로선 그으실 때 전반적으로 가로선들을 다 그려주셔도 되고요. 저는 지금 중심선만 빼고 벽체선을 굵은 선으로 작도하고 있습니다. 중심선은 나중에 치수를 하실 때 그때 작업을 하셔도 되세요. 가능하면 한 번 또는 굵은 선이 잘 안 나온다 라고 하시면은 두 번 정도 힘껏 눌러서 모서리가 겹치지 않고 잘 정확히 떨어질 수 있도록 눌러서 작도를 해주세요. 간격이 잘 맞았는지, 모서리는 겹친 선이 없고 90도로 잘 작도가 되고 있는지를 감안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작업을 하실 때 샤프심이 조금 많이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작도 하실 때 그때 샤프심을 좀 넣어주시는 방법도 있겠죠. 저도 힘껏 하다 보니까 여기 중간에 뭔가 있어서 꼭 끊어지네요. 여러분들은 빗자루로 빗자루질을 하셔서 깔끔하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벽체선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가구 또는 계구부를 먼저 작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외벽선 라인에 가는 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도 가는 선을 한번 그려주도록 할게요. 계구부는 치수대로 하시는데, 대신 스케일을 찍으면 너무 오래 걸리세요. 그래서 목재는 120이니까 요 칸을 다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알루미늄인데 우리가 작도하기가 너무 힘드니 80이면 100으로 준해서 작도를 할 것이다 라고 보조선을 제가 그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열재가 50인데 여기 목재는 45예요. 그러면 그 정도를 먼저 찍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찍어 두시고 밑그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틀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알루미늄 창호 틀을 그려주시면 되시고요. 그런 다음에 창문은 요 간격의 중간의 좌우 슬라이딩 방식이잖아요. 중간점을 찍고 보조선을 긋고, 그 다음 이미 중간 중심의 위치가 잡혀 있어요.
네, 중심의 위치가 잡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느냐, 여기가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겹친 부분은 그 지점을, 중심선이 지나간 부분을 잘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네, 오른쪽 창문이 앞에 있어요. 그럼 오른쪽 창문이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그걸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여밈대는 30, 30에서 60을 준할 거거든요. 그럼 30이면 알루미늄 창호 요 치수가 30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를 여밈대로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조선. 네, 그리고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왼쪽은 뒤쪽에, 네, 오른쪽은 앞에, 왼쪽은 뒤에, 오른쪽은 앞에. 네,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두시고 그 다음에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저는 겹쳐 있는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네, 이렇게 먼저 여밈대를 표기를 했고요. 그리는 방식은 뭐 어느 거를 먼저 하실 건지는 선택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가로선을 먼저 긋되, 알루미늄 창호는 중간선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창문이니까 네, 중간선으로 그려주시고, 틀까지, 여기도 틀까지. 네, 그 다음에 여기는 가는 선으로 목재 알루미늄을 구분을 해주시고, 틀은 중간선이니까 한 번 더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다 창문, 목재 창문, 그 다음에 중간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맞은편 오른쪽 창문 그려주시고, 밑을 중간선으로 그렸고, 틀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간선이니까 한 번 더 작업을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알루미늄 창호에 나머지 세로 부분 선을 마무리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셔서 선이 안 만났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고, 네, 1.3선 가는 선으로 겹쳐진 여민 부분을 표시해 주시면 네, 창문도 끝나게 되는 거죠. 네, 여기에 네, 문을 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도 마찬가지세요. 네, 이거를 다시 스케일로 재지 마시고 45도라고 생각하시면 얘가 100이니까 좀 넓어 보이긴 하지만, 내가 그린 도면을 기준으로 작도를 하시면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50이면 나는 45를 그릴 거니까 살짝 그 정도를 기준으로 먼저 밑그림을 살짝 그려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문은 이 안쪽으로 열려야 돼요. 네, 문은 40이잖아요. 문 두께는. 그럼 모르타르 두께의 2배예요. 2배가 되는 지점을 이렇게 콕 찍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45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네, 요거 그리는 방법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개구부 작도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요 두께만큼이 문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걔를 잘 보시고 밑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너무 얇거나 두꺼우면 나중에 보완을 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밑그림은 두껍게 그리시면 안 되시는 거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전반적으로 가는 선으로 한번 그리고, 틀에 해당하는 부분만 살짝 중간선으로 다시 한번 가는 선으로 긋고, 약간 네, 어떻게 보면 모르타르 두께보다 좀 얇은 선이긴 하지만 살짝 그래도 턱이 생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로에 해당하는 문까지 연장하고, 살짝 밑그림을 그렸는데 좀 얇았어요. 그러면 본선을 하실 때 약간 봐두었던 간격을 잘 맞춘다라고 생각하시고 작도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모양으로, 여기도 이런 모양으로 가운데가 튀어나오고 양쪽 문이 닫히면서 같은 치수가 되게끔. 현관 쪽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현관도 형태는 똑같죠. 45로 밑그림을 살짝 그려주시고, 네, 그런 다음에 네, 40만큼 돼야 되고, 여기는 바깥으로 열리는 걸로 해볼게요. 40만큼 돼야 되니까 몰탈에 2배 정도를 그린다. 몰탈에 2배 정도를 그린다.
그게 40인 거죠. 네, 그런 다음에 45보다 안쪽으로 또 세로선을 그려주시되, 네, 이렇게 열리는 걸로 한번 그려볼게요. 바깥으로. 그럼 문 두께가 여기가 40이니까 그 정도를 열어서 닫혔을 때 같은 간격이 되도록 보조선을 긋고, 여기도 네, 이렇게 홈을 만들어 주세요. 가운데가 튀어나오고 안쪽은 더 작게. 그리고 45도 자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뒤에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네, 만나는 지점을 수평으로 하시면은 문이 완성이 되겠죠. 네, 그러면 가는 선으로 한 번 더 해주시고, 틀은 작지만 다시 한번 그려주고, 가는 선 그려주시고, 네, 살짝 눌러주신다고 생각하시듯이 중간선으로 그리셔야 돼요. 있는 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중간선으로 살짝, 여기도 가는 선으로 가되, 여기 틀은 중간선, 문까지 중간선. 네, 그리고 나면 세로선만 그리시면 되겠네요. 네, 문이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문이 또 생기고, 여기도 튀어나오고, 안쪽으로 들어가고. 네, 이렇게 했는데 문은 어떤가요? 템플릿 자를 이용하셔야 되겠죠? 네, 템플릿 자를 이용하셔서 네, 4분의 1 원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딱 수평 수직이 아주 100% 맞아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최대한 가는 선으로 1.3선 만들어 주시면 되고, 네, 이쪽은 현관 쪽은 조금 더 커야 되겠죠? 네, 대충 뭐 요정도 또는 네, 60, 65 정도. 65는 너무 완만하니까 저는 60 정도를 기준으로 가는 선으로 1.3선. 네, 이렇게 해주시면 계곡부까지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면 이제 가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구는 가구 배치를 먼저 해두시면 되는데요. 저는 책을 기준으로 작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소파를 먼저 그릴 건데요. 네, 소파는 팔걸이가 100이고 엉덩바지를 저는 600으로 생각을 해서 600, 팔걸이 100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침대를 둘 건데 침대는 1000. 네, 그런 다음에 옷장은 900으로 할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가는 선으로 밑그림을 가로선을 쭉 그려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나시면은 그 다음에는 네, 팔걸이 네, 등판 100을 할 거라서 저는 얘를 이렇게 했더니 100이 찾아졌어요. 등판 나누고, 머리의 헤드 부분은 임의대로 제가 살짝만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엉덩바지를 600으로 준할 거라서 네, 안쪽을 기준으로 45도가 되면 네, 정확히 600이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테이블은 한 100 정도. 그럼 팔걸이나 등판이 100이니까 이 정도가 100이겠네요. 네, 그런 다음에 약간 들어가서 네, 중심의 위치를 찾고 싶어요. 네, 그럼 아까 엉덩바지의 반 위치가 있어요. 그럼 45도 자를 기준으로 가운데를 찾고요. 그 다음 나는 한 요 정도의 폭으로 기준으로, 저는 한 50, 50 들어온 걸로 생각해서 이렇게 지난 거고요. 그런 다음에 가로선을 긋고, 이것도 역시 45도를 이렇게 해주시면 만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러면 밑그림을 또 테이블, 소파 테이블까지 그려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그렸어요. 대략 한 500 정도, 대략 500 딱 맞죠? 네, 500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침대는 2000으로 2000 준했고요. 그런 다음에 밑그림을 전반적으로 그려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옷장은 900으로 600, 그쵸? 가로가 900이고 깊이가 600.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옷장에 문 두께까지 표현하고 싶으시면 18mm 정도거든요. 그러면 20mm 정도로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고, 2개 정도 나누시려고 하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이렇게 X자를 표기를 하시거나 또는 45도 자를 이용하셔서 반절의 위치를 찾아주시는 방법도 있겠죠. 네, 시간 오래 걸리실 것 같으면 사각형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다음에 오른쪽은 책장을 그릴 건데 책상이랑 책장이랑 다 600으로 그냥 할게요. 깊이를. 네. 이렇게 해서 저는 600을 준해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편해요. 책장은 한 300 정도 깊이를 보도록 할 거고요. 300, 네, 300 정도 준할 거고, 그 다음에 책상은 한 900 정도 또는 공간에 따라 틀리긴 한데요. 900이어도 충분하겠죠. 그 다음에 식탁 테이블은 저는 600으로 할까요? 네, 600으로 좀 깊이, 길이가 좀 기니까. 그 다음에 인덕션은 600. 그 다음에 개수대가 들어가는 부분은 한 여유가 있으니까 이 집은 한 900 정도. 그 다음에 냉장고는 600. 네, 이렇게 해서 각각 또 나눠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인덕션, 개수대, 냉장고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고요. 네, 저는 여기 600짜리 하나 더 만들려고요. 그래서 사람의 최소폭 600이 필요하니까 그럼 1200 테이블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의자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조금 더 길어도 좋았을 것 같네요. 이 깊이가 왕래는 할 수 있겠죠. 네, 900 정도니까 네, 최소 600은 좀 넘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크게. 그래서 여기에 의자를 둘 거다. 그리고 여기도 맞추면 나중에 투시도 그리기도 편해요. 그리고 여기에 의자의 책상의 중간도 찾고 그 위치에 의자를 두는 것도 괜찮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등판은 50. 네, 그 다음에 엉덩바지 뭐 450을 주셔서 500짜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셔도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등판은 50. 그 다음에 450 엉덩바지. 네, 그런 다음에 여기도 네, 450이니까 약간 이동을 해서 450 하는 지점을 잘 찾아주시고 보조선. 네, 보조선 남겨두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대략 여기를 벗어나지 않고 네, 엉덩바지만 좀 쿠션이 좀 클 수 있겠죠? 500짜리로 할게요. 네, 쿠션을 뭐 450 주셔도 되고 500이 편하면 500으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엉덩이만 있는 의자도 그렸고 그 다음 냉장고의 문짝은 좀 이미들 좀 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상부장 반절 찾으셔야 되잖아요. 네, 45도 찾으셔도 되고 또는 300 부분을 여기가 상부장 들어갈 것이다 라고 표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모르타르 선을 기점으로 여기는 현관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신발장의 깊이는 저는 한 400 정도만 할게요. 네, 400 정도 준해서 작업을 했고 네, 그런 다음에 욕조. 네, 욕조는 지금 여기는 100 정도. 사람이 앉는 부분에 600은 돼야 되니까 네, 600 준했고 100 정도. 네, 이렇게 해서 욕조 부분을 또 보조선으로 대략 위치를 잡아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는 45도 자를 이용하시면은 네, 사방 100은 잘 찾을 수 있어요. 여긴 한 200 정도 준하려고요. 네, 여기는 세면대와 겸하여서 사용할 부분이라서 조금 이렇게 준하기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세면대가 되는 부분은 한 600 정도? 가능하면 600 또는 조금 빡빡할 것 같다. 그럼 550 정도 준해서 작업을 할게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도 한 500 정도 준하고 그랬을 때 문하고 걸리지는 않네요. 네, 안 걸리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변기를 두셔야 되는데 중간의 위치를 찾으셔야 되겠죠? 네, 중간의 위치를 찾고 세로선을 긋고 네, 깊이는 네, 걸리지 않을 정도로 준하셔야 되니까 한 450 정도 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폭은 역시 450 정도 준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변기도 대략 위치를 잡아 뒀고요. 네, 이렇게 하셔서 대략 이제 큰 가구는 다 작업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중간선으로 형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가로선 그리실 때 가로선 그린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서 모서리가 서로 겹치거나 그러지 않도록 작업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여기 인덕션 부분은 그냥 사각형으로 그릴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적절하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네, 오른쪽 왼쪽 그리시고 왼쪽 그리셔도 상관없고요. 전반적으로 그려지는 거 다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가구 치수는 당연히 외워주셔야지 빨리 작업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또 여러 차례 도면을 반복적으로 그리시다 보면 치수가 어느 정도 외워지시기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작업을, 그리고 모르타르가 만나는 부분에 가구가 있다라고 하면 네, 그때는 한 번 더 그려주셔서 가구선인 중간선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어요. 머리, 침대 머리 헤드 부분도 나눠주시고, 네, 그래서 가로 세로 그려지면서 혹시 뭔가 빠진 게 있으면 나중에 그리시다가 또 보완을 하시면 되시겠죠?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끝이 안 만났거나 가구선을 만났는데 정리가 안 됐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좀 심하게 안 맞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지우개 판을 사용을 하셔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상부장이죠? 상부장은 네, 타선으로 그려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네, 여기도 현관 나눠주실 때 현관은 조금 더 진하게,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에 모르타르 선, 가구선이니까 한 번 더 그려주셔야 되겠죠? 네,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욕실. 네, 하나 그리지 마시고요. 가구는 지금 하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쭉 밑그림을 그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 본선대로 작업을 하시는 게 시간도 네, 얼마 안 걸리고 빨리 그릴 수 있고 깔끔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여기도 한 150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200이니까 좀 깊네요. 네, 그 다음에 네, 여기에 1.3선으로 해주시고, 책장도 1.3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신발장도 모르타르 선이 닿는 부분은 네, 중간선이 되면서 한 번 정도 더 그려주시고, 1.3선으로 가는 선으로 1.3선 그려주세요. 네, 그리고 나면 네, 개수대 그릴까요? 개수대도 대략의 위치, 크기, 왜냐면 개수대도 네, 뭐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그려주시고, 네, 인덕션은 네, 여기 살짝 들어가게끔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약간 가는 선으로만 형태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2개짜리여도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싱크대는 물받이대가 있어요. 20mm 해주시면 되고, 네, 템플릿 자를 이용하셔서 가는 선으로 한 2개 정도만 그려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가구를 다 그리셨다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글씨, 네, 글씨를 쓰고 할 건데요. 치수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